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시간. 천국의 이정표 그러면 다 어려워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또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좀 친해져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뭐 영적이고 은혜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오늘 이렇게 역사를 쭉 다루다 보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야? 혹시 저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 역사 아닙니까? 천지창조부터. 세상이 모르는 역사, 세상이 다루고 있지 않은 역사까지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작, 끝, 완성. 그 사이에 있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이정표는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세상 역사 책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서양사 총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한번 쭉 보고 오늘 우리의 현실들 우리의 텔레비라든지 방송이나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적 종말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도 보면은 극단주의적인 종말을 다루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데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유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사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사인이 있다고요. 그걸 성경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대로 믿는다면 자, 이게 등장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보면 돼요. 아직 안 했으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야 오늘 밤도 올 수 있고 내일 밤도 주님 만날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 나라가 또 등장을 했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1992년인가요? 그때도 이 유럽이 통합되면서 10개의 나라가 뭉쳤다고 해서 이제 환란 시작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다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물이 눈앞에 탁 나타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오늘에 충실하게 살고 오늘 사명 바로 감당하고 오늘 주님 내 개인적으로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자꾸 오니까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야 그거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알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익숙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그런 말씀 배웠는데 지금이 그때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도표 지난 시간 거 그대로 놔두고 약간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건 우리가 봤어요. 하나의 로마로서 세상을 그냥 하나의 그 괴상한 짐승이 온 세계를 집어삼키는 이 하나의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도 10뿔이 나와요. 이거를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명의 왕 이렇게 또 해석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10명이 지나고 나면 준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 나라를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그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분명히 이 나라에서 10개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를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민족 대이동,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해 보려고 했던 수많은 왕들. 사람은 가장 강대했던 때를 추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라들을 세웠지만 정통성이 없잖아요. 어떤 곳은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정통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로마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고 많이들 노력했고 그 부분에 이제 캐톨릭이 많이 또 함께 이렇게 협력들을 하고 이런 역사적 관계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런 거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열강 시대, 네. 강대한 국가들이 이제 살아남고 그 나라들이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립 시대가 오죠. 그때 중요했던 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식민지 국가들이 막 다 독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에 주목해야 될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뒤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 유럽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유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유럽. 예, 그 이전에는 유럽 지역을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유럽이 거의가 다 로마였어요. 뭐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 그때 당시에 유럽, 그 다음에 또 중동, 뭐 소아시아,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통치를 했던 가장 역사상의 거대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뭐 세계의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지 로마가 멸망했어요. 서쪽 로마는 오늘날의 유럽인 서로마는 476년에 그리고 오늘날의 동로마,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다만 원래 그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라고 하는 수도, 도시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게 거대한 제국의 로마는 다 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 로마 제국을 다시 이뤄보려고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예레브라고 그랬죠. 예레브. 이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해가 이렇게 떠서 지니까 해지는 쪽, 해지는 지역이야. 그런 말로 예레브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유럽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제국입니다. 네. 거기가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고 나서는 로마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강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우리가 유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로마 제국 지역권 내가 바로 오늘의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다시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거의 황폐화됐죠.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의 무대가 거의 다 유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태평양 쪽까지 뭐 아시아까지 다 확대됐지만 전쟁의 중심 무대는 항상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때도 힘들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뭐 국민의 절반이 없어진 나라도 있고 폴란드 같은 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전쟁통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도움을 받죠. 미국은 사실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식민지 국가로 있던 나라가 독립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1918년도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해요. 그 전까지는 중립국가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참전하면서 1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북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서는 완전히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전쟁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은 황폐화됐는데 미국은 이제 승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가장 크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유럽은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요. 뭐 우선은 공산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독일의 베를린 뭐 이런 동독을 공산화시키면서 유럽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있을 때 미국이 그걸 이제 막아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플랜을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경제적 플랜을 가지고 유럽을 이제 돕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유럽은 완전히 그냥 다 폭삭 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유럽에는 자존심이 있죠. 예를 들면은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미국 영어를 잘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네. 이런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때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럽은 본래 하나다. 유럽은 뭉쳐야 된다. 유럽은 뭉쳐야 된다. 유럽은 본래 하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EC, 그 다음에는 EC, 그 다음에는 EU. 예,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유럽 경제인들의 처음에는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어요. 유럽 경제의 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가 됐어요. 경제가 빠지고 이제 유럽인들 공동체. 그러다가 EU는 하나예요, 이제. 유니언. 유럽은 하나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돈 만든다, 뭐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안 된다, 이거. 국경 철폐하고 뭐 국회를 만들고 뭐 이거 특히 돈 만들 때, 유로화 만들 때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그 시대가 몇십 년 지나버렸잖아요. 유로화가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처음에 막 이제 가입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1900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예, 1981년 10개국이 됐어요. 이때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야, 드디어 이제 10개 나라가 등장했으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예수님 재림한다. 근데 그 뒤로 계속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30여 개까지 이제 이 나라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또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연합체, 이게 뭐 꼭 적그리스도의 국가다,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고 보면. 두고 보면 모든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만 구로마 제국은 이 지역이었고 그 지역권 내에서 이렇게 개개인이 와서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연합하려고 뭐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뭐 히틀러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나라의 왕들이,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우리 연합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여 개국이나 되는데 그것도 그냥 두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이 이게 맞다면 어느 날인가 그곳에서 10개의 강력한 체제가 묶일 거고 아니면 딴 지역에서 또 나올 건데 성경은 하나의 로마에서 그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확실하다면 거기서 어느 날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등장할 거예요. 유럽이 처음에 목소리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 목소리 얼마나 잘 냅니까? 때로는 미국하고도 등지고. 근데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유럽하고 갈등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등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유럽의 자존심. 네. 그 안에는 거대한 대로마 제국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아는 겁니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두고 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로마에서, 분명한 건 구로마에서 10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신로마 제국이 등장한다. 그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세대 반 동안에 핍박이 있고 주님 오신다.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의 핵심이고, 넷째 짐승,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 안에 구로마와 신로마, 요게 들어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